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직류전동기의 기동법하고요 제동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기동이라는 것은 정지해 있는 전동기를요 회전을 시키는 거 보고 기동이라 그래요. 즉 전동기를 멈춰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 하는 거 보고 기동이라고 하고요, 정지해 있는 물체를 이동을 할 때는요 어떤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자, 계좌 저항기는 최소로 합니다. 계좌 저항기를 최소로 하는 이유는 계좌 저항 RF가 최소가 되면은 당연히 계좌 전류는 많이 흐르겠죠. 그러면은 자속 파이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기 때문에 토크는 커지고요 회전수는 작아집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처음 기동할 때는 계좌 저항기는 최소로 하고요. 자, 이 기동을 할 때는요 전기자 회로에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고요, 전기자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은 전동기에 무리가 갈 수가 있고 안 좋은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기동 저항이라는 것은 전기자 저항과 직렬로 연결된 저항인데, 기동할 때는 최대로 했다가 운전 때는 0으로 바꿔주는 어떤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동기가 돈다는 이야기는 제동, 즉 멈추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역전제동이 있어요. 말 그대로 반대로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즉 전기자의 접속을 바꾸어 역토크를 발생시켜, 자, 반대로 돌리기 때문에 반대 회전으로 돌리기 때문에요 빨리 멈추는 급제동에 유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발전제동이 있습니다. 전동기는 발전기하고 구조적으로 같다 그랬죠. 즉 전동기는 전류를 입력을 시켜주면요 회전을 하게 되죠. 하지만은 이 전류를 차단시키면은 바로 회전이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어떠한 관성 때문에 회전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 구조적으로 발전기와 같잖아요. 전류가 공급이 안 되고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전동기가 발전기 같이 돼요. 그러면 이 전동기가 발전기로 운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발전기에서 전기가 생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전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처분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발전제동은, 자, 전동기의 전원을 차단하여 발전기로 동작시켜 발생되는 역기전력을 열 에너지로 소비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즉 이 전동기 쪽에 어떤 저항을 달아놔 가지고요 이 저항에서 열을 발생시켜서 열로 소비시키게끔 한 제동법이 이 발전제동이고요. 자, 회생제동이라는 것은, 자, 발전제동에서 전기를 열로 소비한다는 이야기는 전기를 버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생제동은 다시 이 역기전력을 전원축으로 반환시킨다, 즉 충전시킨다는 뜻이겠죠.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들이 모두 다 회생제동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정리를 해보면요, 직류전동기의 기동법이 있는데요, 전동기가 처음 기동될 때는 힘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 저항기를 최소로 해가지고 토크 값을 올려줘야 되고요, 이때 또 기동할 때는 전류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전동기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기동 저항은 최대로 합니다. 그 다음 제동법이 있는데요, 이 제동법은 이 문장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 단어들만 암기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역전제동은 역토크, 즉 반대로 회전시키기 때문에 급제동에 유리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발전제동은 발전기로 동작을 시켜요. 발전기로 동작시키면은 이때 발생되는 전기를, 자, 열로 소비하게끔 만드는 제동 방식이 발전제동입니다. 회생제동은 발전제동과 비슷한데요, 이 전기를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에 반환시킨다. 뭐 이 정도 키워드들만 암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분권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 가장 적당한 것은, 기동 저항기는 전기자와 병렬이 아니라 직렬로 연결을 하고요, 기동 토크는 처음에 힘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작게가 아니라 크게 해요. 그 다음에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을 얘는 크게 얘는 0으로 한다. 자,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을 0으로 해야지 계좌 회로에 계좌 전류 IF가 크게 흐르고요, 얘가 크게 흘러야지 자속 파이가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토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동기의 속도 제어 회로이다. A와 B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그림에 있는 내용이요 기동 저항기를 표시한 그림인데요,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가볍게 보고 넘어가세요. 기동할 때는 최대가 되는 거고요, 운전할 때는
최소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동기의 제동에서 전동기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키고 이것을 전원에 변환하여 전력을 회생시킴과 동시에 제동하는 방법은, 자, 회생이란 단어가 나왔죠. 전동기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바꿨어요. 즉 발전기로 됐다는 이야기죠. 이때 전원축으로 반환을 했을 때 이 전력을 회생시킨다, 즉 충전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충전.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회생제동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는 역회전이죠. 역회전이니까 자, 1번 역상제동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전동기의 전기적 제동법이 아닌 것은, 자, 발전제동, 회생제동, 역전제동 이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자, 답은 4번 저항제동이 되겠습니다. 이 저항제동은 우리가 전기 때 배웠던 뭐 전기 저항이 아니라요. 자, 우리 일반적인 자동차를 보시면요. 브레이크를 밟아주면은 브레이크 패드가 바퀴를 잡아줘서 마찰력의 힘으로 이런 제동법이 저항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제동 방법 중 급정지. 자, 급정지일 때는 반대로 돌려준다 그랬죠. 역회전을 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역상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